안녕하십니까, 달 감독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은 용산에 나와 있는데요, 오랜만에 출첵 인터뷰를 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촬영할 곳은 바로 이곳인데요, 서울 드래곤시티입니다. 오늘 그 인터뷰 해주실 분이 여기를 섭외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특히 코미디 관련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조금 유명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이분들 뒤에서 이 크리에이터들을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시는 분인데, 요즘에 이분이 전면으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자, 이분이 누구신지 함께 보시죠. 정영준 팀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이제 정영준 팀장님은 네. 그 더 마이크라는 그 제가 찍었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처음 뵙고, 그때도 인터뷰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네, 그랬었죠. 그때 보고 코미디를 이렇게 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라고 생각했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코미디언도 아닌데 네네. 코미디에 약간 목숨 건 사람이 있네? 네. 그냥 보통 일반인들은 그냥 웃고 즐기는 하나의 그냥 흘려 지나가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네. 팀장님은 굉장히 이거를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분을 다음에 언제 되면 좀 더 면밀하게 이분만 따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제가 이거를 하고 싶다고 의뢰를 드리고 책을 한 권 추천해 주십사, 딱 그에 걸맞는 책을 그러니까 코미디언 뿐만이 아니고 네. 저같이 이 바닥에 이 예술인이나 혹은 엔터테인먼트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꼭 읽어봐야 할 네. 책인 것 같더라고요. 이 책 어떤 책인지 한번 네.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책은 한국어판은 이제 불꽃이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불꽃을 아마 일본에서는 히바나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히바나라고 적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그러면 언제 어떤 계기로 알게 돼가지고 네. 보시게 됐어요? 제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미디에 항상 관심이 있었었고요. 네네. 그래서 뭐 외국 여행을 나가든지 아니면 뭐 한국에 있을 때도 계속 이렇게 검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코미디 관련 서적이나 뭐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을 자주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데, 우연히 일본 서점을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다가 이제 당시에 제가 알고 있었었던 이제 마타요시 나오키 씨가 책을 썼다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어떤 되게 일본의 저명한 문학상을 받았다라는 띠가 있어가지고 이제 일본어판 책을 살까 말까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한국어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거를 구매해서 읽어봤었던 책입니다. 이 책을 제 기억으로는 이 책으로 하시죠라고 팀장님이 이제 책을 알려주시고 나서 네. 딱 떠오르는 잊고 있었던 기억이, 이거를 아마 그 예전에 피식대학 멤버들이 네. 지하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한참 네네. 너희들 이거 한번 읽어보지 않으려나고 추천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어떤 네, 회의실에서 회의하다가. 맞아요. 근데 아마 한 친구도 안 읽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읽었겠죠. 네. 한 글자도 안 읽었을 거예요. 네. 이걸 보고 좀 읽었으면 좋겠고, 네. 여러분. 언제부터 그러면은 코미디를 좋아해서 이거를 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이쪽으로? 사실 되게 우연한 기회였었고요. 코미디를 좋아했었던 거는 뭐 사실은 대학교에서는 제가 건축학을 공부를 했었었는데, 건축 공부하면서도 그냥 일반인들처럼 그냥 좋아했었던 장르가 코미디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건축을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한 2년간 일을 하면서 어쨌든 이제 건축을 포기하게 되고, 그 포기하는 과정 속에서 되게 우연한 기회에 이제 CJ ENM이라는 회사의 공채가 되어버렸는데, 그때 이제 여길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이제 최후의 고민을 하던 차에 생각났던 게, 나 코미디 좋아하는데 코미디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CJ에 입사를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운이 좋게도 이제 바로 그때 SNL 코리아라는
코미디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이제 코미디에 대한 꿈을 이제 계속 키워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팀장님, 여기서 살짝 공개돼. 옛날 그 페이스북에 코미디의 정석 채널 아, 네. 그거 말해도 되나요? 아, 그거 네. 아는 사람 많은데 아, 그 네. 여러분 그 요즘 바빠서 운영 안 하시죠, 잘? 네, 안 한 지 한 2년, 3년 네. 된 것 같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진짜 유명한 코미디 페이지가 있어요. 페이지가 네. 코미디의 정석이라고. 네. 그 해외 코미디 재밌는 부분 클립들을 이제 번역해가지고 올라오는 페이지였는데 그 페이지를 운영하셨던 그 은둔의 숨은 얼굴이 이제 정영준 팀장님이신데 저도 그 예전에 다큐멘터리 찍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즐겨보던 아, 페이지여가지고. 정말요? 네. 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미국, 일본, 한국 이 3국의 약간 코미디의 장단점이 네. 좀 약간 몸소 체득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미국이나 일본, 한국의 장단점을 서로 비교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국가별로 나눠도 되고 코미디라는 거는 뭐 장르별로 나눠도 되고 되게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한 가지 종류의 이제 코미디가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이라고 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되는 장르를 꼽자면은 일본은 이제 만사이가 있을 것 같고 미국은 스탠드업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지만 네네. 만사이가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한국으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코미디 만담이죠. 뭐 만담 뭐 이런 거 2일주로 해가지고 주원이 네. 받거니 하는. 네. 이게 진짜 슬픈 사연이 있어요. 만담은 그 만사이는 역사로 봤을 때. 네, 왜냐하면은 일제 강점기 시절 한국과 일본이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뭐 네네. 같은 나라라고 뭐 봤을 때. 봤을 때 네네.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었던 문화가 세 개가 있거든요. 아. 트로트와 엔카가 있었어요. 아.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어요. 네네네. 그리고 만화와 망가가 만화와 망가가 동시에 나왔고요. 만사이와 만담이 동시에 나왔어요. 아. 이 세 가지 문화가 그 당시에 동시에 나왔었던 거거든요. 재밌게도 일본은 엔카를 전승시켰고 한국은 트로트가 중간에 끊겼어요. 아. 그리고 일본은 망가를 전승시켰고 아니메로 해가지고 쭉. 네, 네. 우리는 만화가 중간에 끊겼었어요. 그렇죠. 막 불태우고 했던 네. 적이 있죠. 네. 그리고 일본은 만사이를 전승시켰고 우리 만담을 끊겼어요. 그러네.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트로트를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으로 다시 살렸어요. 아, 그렇죠. 전성기죠 요즘. 네. 그리고 네이버 다음 카카오 웹툰. 웹툰으로 만화를 살렸어요. 만담만 남았어요. 아, 그러네. 네. 만담이 사실은 이거 우리 문화거든요. 아. 그러니까 만사이가 이제 일본 거야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에 뭐 장소팔 고춘자 씨가 네네네. 했었었던 게 만담이고 네. 이거 우리 문화예요. 아. 우리가 전승시켜야 되는 건데 이거가 완전히 명맥이 끊겨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픈 거고 이거를 언젠가는 다시 한번 살려보고 싶다. 그리고 사실상 이거에 대한 실험이 잠깐 있었어요. 까브라더스 쇼. 까브라더 쇼가 있었죠. 지금 여러분 이게 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 있을 텐데 2년 전에 여러분 지금 굉장히 유명해진 이창호 씨하고 곽범 씨가 홍대에서 까브라더 쇼라는 만담을 했었었고 그죠. 네. 그 둘이 콤비로 사실상 굉장히 한국식 만담을 꽤 잘 구현을 했었어요. 신식의 재미있는. 사실상 이호창이라는 캐릭터도 당시에 그 만담 안에서 일어났었던 그 캐릭터를 유튜브 향으로 발전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쇼 이제 전설로 남아있는 그런 쇼인데 뭐 그거가 지금 자료가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혹시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밌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만담만 조금 우리나라가 그쪽 코미디 분야가 좀 일어나면 네. 우리나라의 큰 하나의 장르, 네. 문화 장르가 될 수 있겠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코미디언의 스타일의 차이? 네. 뭐 일본은 뭐 순발력을 조금 더 추구한다거나 안 그러면 연기력을 추구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코미디언의 스타일의 차이를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 콤비로
구성되어 있는 팀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콤비는 이제 복해라는 역할과 스코미라는 역할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복해는 이제 직역하면 바보, 스코미는 이제 찌르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한 명이 바보 같은 얘기를 하면은 한 명이 야 그거 아니잖아 하고 이렇게 좀 쳐주는 거예요. 웃기 쉽게. 네네. 그러니까 웃는 포인트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스코미라는 단어가 일본인들한테 얼마나 가까이 있냐면은 일반인들이 대화하다가 한 명이 한 우스꽝스러운 일에 대해서 누가 야 그건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면 와 너 스코미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완전 일반인들이. 네. 완전히 일본인 생활 속에 완전히 그렇죠.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완전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인들한테는 요 문법이 굉장히 익숙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알기로는 일본이 예전에 뭐 도제식 이제 개그맨들 개닌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제 도제식 수업을 할 때 스승이 밥 먹으러 가자 한 다음에 장롱 안으로 들어가 버린대요. 그러면 이게 복해거든요. 바로 쳐야 되는 거예요. 스코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를 들어서 거긴 장롱이잖아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스코미. 그건 이제 뻔한 거고. 네. 네네. 이제 이거를 얼마나 재밌게 순간적으로 재치 있게 치느냐를 연습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역시 그 일본은 조금 순발력을 조금 우선시하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문법 안에서 가장 좋은 형태의 교육들을 계속 시키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 미국은 사실은 뭐 임프로브라고 하는 약간 꽁트 같은 그런 장르가 있고, 그리고 스탠드업 코미디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로 하는 마이크 하나로 하는 그런 장르가 있는데, 스탠드업은 사실상 만사이랑은 조금 다르면서도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날것의 코미디인 거죠. 이 안에서도 되게 스타일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토리텔링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썰을 풀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 observatory라는 그런 장르 스타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약간 유병재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강이 이렇게 흐르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그냥 이렇게 있다라고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틀어서 보는 시선, 그리고 그 시선에서 계속 이제 중첩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형태.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로워요. 이제 Land of Freedom, 자유의 나라잖아요. 자유의 나라인 것처럼 사실상 스타일의 제약이 사실 가장 적은 형태의 코미디가 스탠드업 코미디인 것 같아요. 60분만 채우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할 수도 있고 사실상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좋으나, 그리고 그 안에 되게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으나 어쨌든 무대에 섰을 때 가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스탠드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되게 자유도에선 가장 떨어지잖아요. 나라 특성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꽉 짜여진 다다다다다다닥 하는 템포가 중요한 그런 게 이제 완벽하게 시나리오를 탁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물론 그 안에서 뭐 이제 애드립도 있겠지만 애드립도 많이 들어가서 막 망가지는 그런 만담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꽉 짜여진 되게 탄탄한 되게 완성품 같은. 네, 그래서 얘네들이 자동차 잘 만들잖아요. 꽉 채워가지고 디테일하게 그런 느낌의 코미디. 이쪽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유로운. 그래서 자동차가 굉장히 좀 약간 툭툭 약간 러프하죠. 네. 되게 하지만 굉장히 없고. 세고 뭔가 엔진은 튼튼하고 뭔가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게 성향이 진짜 다 묻어나네요. 한국은 항상 일본과 미국의 중간쯤의 형태를 가지면서 이 안에서 되게 독자적인 모델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90년대 만들어졌었던 공개 코미디가 꽁트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꽁트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완성형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었던 장르이고, 저조차도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 번 보고 유행어도 많이 따라하고 저의 학창 시절을 수놓았었던 그런 형태. 유물 먼지 뭐 이런 것도. 맞아요. 이제 한국은
항상 어떤 콘텐츠의 제작은 PD가 하고 그거에 대한 출연을 이제 탤런트들이 한다라는 그 문법이 조금 꽉 짜여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항상 트렌드를 쫓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PD가 하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거 뭐 있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공개 코미디가 트렌드에 약간씩 뒤처졌다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 이 콘텐츠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관찰형 예능이 그냥 유행해버리면 그런 식의 3사 혹은 뭐 5사 그 이상의 뭐 채널들이 전부 그것만 하는 거. 되게 비슷한 콘텐츠들을 좀 만들어 가게 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탤런트 중심의 콘텐츠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이 사람이 잘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있고 네네. 그리고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도 많이 갖춰지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굳이 제가 지금 한국 컨텐츠 업계의 현실에 대해서 뭐 불평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없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런 코미디라는 거가 우리 삶에서 조금 많이 떨어졌었던 그런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아마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그 3국의 코미디나 코미디 스타일 장르를 이제 아셨을 텐데 이 책은 그 중에서 이제 일본에 관해서 말씀하셨던 만자이라는 코미디 장르를 하는 그 주인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극 중에 보면 예. 카미야라는 이름의 네. 선배 개그맨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도쿠나가라는 후배 개그맨이 나오는데 네. 후배 개그맨의 시점으로 쓰여진 소설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다른 사람인데 친하게 지내는데 네. 팀장님은 이 소설을 봤을 때 둘 중에 개인적으로 어떤 캐릭터가 더 매력적이던가요? 아무래도 우리는 다 이렇게 이상한 사람을 더 좋아하니까 뭐 일단 카미야라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네네. 극 중에서도 카미야가 복해, 도쿠나가가 츠코미인 그런 상황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카미야가 바보 역할을 그 바보 역할을 하고 하고 도쿠나가가 이제 쳐주는 네. 뭐 그런 뭐 역할이고 굳이 얘기하자면은 뭐 리액션 혹은 핀잔 뭐 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네. 제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지만 이 책을 보라는 의미에서 계속 이렇게 두루뭉술하게만 얘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개인적으로 팀장님이 좋아하셨던 코미디언은 누가 있어요?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개인적으로요. 네. 저는 이제 김용명 씨가 이상하게 이 사람이 얘기하면 너무 웃긴 거예요. 이 호흡을 따라갈 수가 없고 어디서도 보지 못한 호흡이고 이 사람이 혼자 떠들고만 있어도 웃길 것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어가지고 언젠간 같이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몇 년 전부터 했었어요. 저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아주 네. 대스타 코미디언들만 생각하다가 네. 어떤 분 좋아하세요? 저분은 신동엽 좋아해요. 뭐 남희석 좋아했었어요. 뭐 최양락 좋아해요. 이런 말을 기대했는데 의외의 인물 딱 나오니까 네네. 그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분과 뭔가를 만들면 네. 센세이션한 컨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근데 뭐 뭘 만들어야 될지는 아직 몰라서 만들고 싶은 게 있었으면 제가 연락을 해서 뭔가 했을 텐데 그냥 저는 이분 팬이라서 뭐 언젠가 진짜 한번 같이 일하면은 뭐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죠. 그 다음 질문이 이거는 제가 이 바닥에 저도 오랫동안 있으면서 음악, 영화, 코미디, 연극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항상 이 플레이어들한테 묻는 질문 혹은 또 제가 하는 질문인데 노력과 재능. 네네. 그러니까 분명히 재능은 있는 사람이 잘하긴 잘해요. 제가 봐도. 네네. 근데 재능과 노력을 다 경비한 사람보다 네. 어떻게 보면 항상 둘 중에 하나는 결여가 돼 있더라고. 재능이 있으면 약간 사람 게으르고 네. 재능이 약간 부족하면 굉장히 열심히는 하는데 네. 뭔가 조금 늦게 발동이 걸리고 이런데 요거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혹시 평소에 지론이 좀 있으시면 네. 그게 참 슬프죠. 그쵸? 너무 슬픈 일. 슬픈 일이죠. 네. 정말 슬픈 일이고 요즘 제가 사실 라스트 댄스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지금 다시 보고 있거든요. 마이클 조던의 라스트 네. 댄스. 네.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 이제 그야말로
노력과 재능을 네. 겸비한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요즘 제가 농구를 많이 봐요. 그래서 코비 브라이언트가 휴가 때도 매일 몇 시간씩 연습을 했대요. 자기 가족들하고 휴가를 가도. 현역 때.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노력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재능이 있어서 거기까지 갔겠지만 저는 노력이 가장 큰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타고남이 없어도 진짜 코비 브라이언트 정도의 노력하면은 네.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당연히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나 저는 노력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이 노력하면 진짜 무섭죠. 대중적으로 뜨진 않았지만 조금 마음이 가고 조금 지켜보고 있고 조금 그런 네. 친구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